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의 건강상식을 쉽고 간략하게 알려줄 우리 동네 수의사 김동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호흡기계 질환, 즉 기침, 호흡곤란, 과호흡 등의 증상이 보여지게 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보들을 수의사에게 얘기해야 하는지, 병원 오기 전엔 어떠한 조치들을 간단하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은 증상은 대표적으로 기침, 재채기, 과호흡, 호흡곤란, 노력성 호흡 등이 나타나집니다. 재채기의 경우에는 짧은 재채기라고 하죠. 소리가 나는 증상들이 있고, 과호흡의 경우에서는 입을 열면서 크게 내쉬려고 하고 배를 이용해서 숨을 쉬려고 하고, 그리고 호흡곤란의 경우에서는 정말로 빠른 속도로 호흡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숨이 가빠 보이는 증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곤란의 기준은 반복적일 때가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거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도 공놀이를 한다든지 반가운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서 흥분을 하게 되면서 호흡이 일시적으로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계속되거나 아무 특정한 이유나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호흡이 안 좋아질 때는 즉시 빠르게 내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균적인 정상 호흡수는 30회에서 60회입니다. 분당. 다만 이게 보호자님께 꼭 고지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중요하다고 하지도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상황과 온도와 습도 모든 것이 호흡에 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분명히 빨랐다고 했는데 병원에 내원하면 호흡이 정말 괜찮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상 범위만 호흡을 판단하고 내원을 해주신 경우죠. 물론 이 보호자님은 정말로 잘하신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빨라졌을 때, 그리고 호흡이 안 좋아 보일 때 보호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병원을 내원한다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보호자님은 당연히 먼 걸음 오셨고 다시 돌아가시지만 우리 아이가 건강하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 이거는 굉장히 잘한 대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호흡이 빠를 때를 꼭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고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SR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깊은 수면을 하고 있을 때 무의식 중에 폐가 컨트롤하고 있는 호흡 양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무의식 중에서는 내가 상황에 맞게 호흡이 빨라지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폐가 자동적으로 부족할 때 호흡을 올려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분당 깊은 수면 때 내쉬는 숨이 30회 이하가 될 때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배가 한번 들어갔다가 내쉴 때 이렇게 나오는 게 1분을 쟀을 때 30회 미만이라면, 혹은 20회 미만이라면 더더욱 우리 아이는 호흡기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면 때 호흡수를 평가를 했을 때 30회가 넘어가고 36회에서 40회 이상이 넘어갈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한 번만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지속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아이를 깨웠을 때도 호흡이 안 좋은지를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호흡에 대한 집에서 할 수 있는 평가들을 확인을 하였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진짜로 호흡기계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 호흡기계 평가에서도 안 좋은 상황이 나오게 됐을 때는 그 다음은 병원에 오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빠르게 병원에 내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끌면 끌수록 호흡은 안 좋아지는 게 무조건이고요.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호흡 정지로 인한 사망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24시간 병원을 찾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시기 전에 보호자님이 해주실 부분은 언제부터 호흡이 안 좋았는지, 재채기나 기침이 있었는지, 식욕에 대해서는 있는지, 활력은 있었는지, 또는 놀 때는 잘 놀고 산책은 잘했는지, 이런 운동성에 대한 평가들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호흡이 안 좋다면 운동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산책을 가는 건 좋은데 막상 운동을 하려고 시작하면 5분도 안 돼서 애가 힘들어 한다든지, 운동 한번 했더니 호흡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계속 가쁜 숨을 쉰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하지만 반복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왔을 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그러한 증상들이 포착이 될 때 동영상 혹은 녹음을 꼭 해서 보호자님이
수의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꽤 진단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화기계와 다르게 호흡기계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질환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이 안 좋게 되면서 호흡이 빨라지는 경우, 두 번째는 폐가 자체가 안 좋아서 일어나는 경우, 크게 두 가지인데 둘 다 하나밖에 없는 장기고 대체할 수 있는 장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됐을 때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내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분포도는 아이들마다 정말로 다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아이들도 폐렴이 걸릴 수 있고 어떠한 아이들도 심장병이 올 수 있으며 어떤 아이들은 사고로 인해서 외상성으로 폐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빠르게 호흡이 안 좋다면은 서둘러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병원에 내원해 주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흥분을 하는 상황을 빠르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호자님이 이 부분을 숙지를 잘 해주셔서 병원에 와야 하는 상황까지도 파악을 하셨고 이게 병원에 빨리 오게 되는 상황에 보호자님이 너무 흥분하셔서 아이를 너무 움직이게 한다든지 너무 긴장된 상태를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면 아이 또한 흥분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는 무조건 안정적인 상태에서 호흡이 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는 안정적으로 하고 보호자님도 흥분하시거나 당황하시거나 긴급한 티를 안 내주시면서 빠르게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산소 포화도와도 관계가 되어 있고 아이가 숨을 쉴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기는 온도가 낮을수록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단 1%라도 산소가 높은 곳은 시원한 곳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서는 아이가 호흡이 가빠지면은 과호흡에 대한 노력성 호흡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호흡은 내가 무의식 중에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에너지를 쓰면서 만드는 호흡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크면서 발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발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온도를 식히기 위해서 또다시 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고체온을 방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호흡 곤란인 상황을 꼭 고지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흡 곤란인 상황에서는 물론 다른 아이들이 진료를 보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다리시면 우리 아이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호흡 곤란인 상황을 얘기하면서 수의사가 면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병원에 있는 산소 공급 치료실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꼭 상태를 안내 드리고 어떠한 상황인지를 꼭 얘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호흡 곤란에 대해서는 보호자님께 진단을 위해서 검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호자님이랑 얘기를 하는 시간이 길어서도 안 됩니다. 보호자님이 웬만하면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수의사가 빨리 진단하고 검사하고 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호흡 곤란은 검사를 하는 중에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호흡 정지로 인한 사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동의도 꼭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소화기계 질환보다는 좀 더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조금 경각심을 가지면서 좀 더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좀 더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수의사 김동원입니다. 감사합니다.